그래? 아, 진짜요? 안녕하세요. 똥과영입니다. 예,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난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볼 때 꼭 알아야 될 것들 10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지난 영상에 이제 4가지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그 이후 다음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주 40시간, 그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 뭐 토요일 야간 근무가 어떻게 뭐 되는지, 그다음에 40시간 기준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, 그다음에 마지막에 좀 재밌었죠. 식사는 사주시는지 여부인데 그거는 이제 사업주의 배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예, 왜 밥 안 주냐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되게 이상한 취급받죠. 그래서 복습을 했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, 그래서 연봉 총액이 퇴직금 포함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. 네. 이게 왜 그러냐면 가끔씩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? 불법 아닌가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는데, 지급을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연봉에 퇴직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월급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준다. 그러면 그건 퇴직금이 아니에요. 왜냐면 법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퇴직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논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래서 만 1년 이상을 근속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가게 되죠. 그래서 퇴직금 별도 2,400만 원과 퇴직금 포함 2,600만 원은 같습니다. 왜냐? 2,400 나누기 12 한 거나 2,600 나누기 13 한 거나 같기 때문에. 그래서 실제로 퇴직금 포함 연봉에서는 그 퇴직금을 여러분들한테 지급하지 않아요. 어떤 형태로든지 보유를 하고 있거나 퇴직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 포함 연봉을 물어보시면은 정확하게 내 연봉 수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시면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들었는지를 한번 이제 물어보세요. 왜냐면 이제 퇴직금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도가 있지만 사실 뭐 정치적인 목적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. 이게 어찌 보면 그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뭔가 좀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퇴직연금이라는 좀 제도를 만들었고, 명분이 좋죠. 사업주가 망했을 시에 그러면은 퇴직금이 떼이지 않느냐. 그러니까 안전한 제3의 기관에 거치해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요. 근데 어쨌든 퇴직연금이 가입된 곳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어이구 이렇게 하면 되네. 죄송합니다. 네. 잠깐만요. 제가 나오는 게 좋죠. 자, 퇴직금은 크게 이제 DB형과 이제 DC형이 있어요. 예, 이제 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인데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월 일할 때마다 제3의 기관에 이 돈을 이제 쌓아두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정말 이 뭐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궁금하시면 제가 이렇게 비켜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셔도 되는데,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DB형은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. DC형은 운영 수익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. 대신에 리스크도 개인이 떠안아야 되죠. 네. 그래서 이제 적립금 운영을 여기 보시면 기업이 하느냐, 개인이 하느냐인데,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차이점 이렇게 명확하고, 장단점을 따지자면 DB형은 누가 유리하냐면 좀 대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월급 인상폭이 좀 크신 분들, 좀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분들, 좀 그런 쪽이 좀 유리하고, 좀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이직이 좀 잦다든지 그런 쪽에서는 DC형이 일반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해요.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,
DC형이냐 DB형이냐 그런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 치과가 혹은 회사가 운용을 하고 있는지 예, 요 정도는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조금 이제 길어질 것 같아요. 그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쓸 때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포괄임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는 사업주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.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규칙이라는 겁니다. 자,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죠. 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기록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인건비를 지불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. 자,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일을 하고 잔업을 하고 이런 부분을 미리 계산해서 수당으로 책정을 해놓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 책정해 놓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닌가? 돈 더 준다는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내 총 연봉에서 포괄임금제로 일부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월급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내가 잔업을 하고 일을 더 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나오는 게 바로 실수령 계약의 어떤 폐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. 왜냐하면 연봉 계약을 하면 내 40시간에 이렇게 일하기로 했는데 일을 더 하면은 사업주가 돈을 더 줘야 돼요. 계약서대로. 그런데 이 실수령 계약 그러니까 통장에 얼마 꽂히는지만 딱 정해버리면은 이제는 뭐 일을 조금 더 시키고 뭐 하고 하더라도 어때요? 계약서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그렇게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그게 뭐 사업주가 이거 뭐 착취를 한다 어떻다. 네, 이거 전혀 주장 먹히지 않습니다. 그거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. 이게 병원 치료에서도 포괄 수가제라는 게 있습니다. DRG 수가라고 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료보험에서 산출을 할 때는 행위수가라고 합니다. 네, 뭐 이를 뽑는다 아니면 어떤 처치를 했다. 네, 죄송합니다. 이런 걸 했을 때 하나하나 행위료가 붙어가지고 이제 비용을 이제 받잖아요. 그런데 외과 수술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맹장 수술을 어, 시행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뭐 실도 들어가고 행위도 들어가고 꺼지도 들어가고 다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행위 수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. 그냥 그 수술 하나는 통으로 묶어가지고 네가 뭐 최고급 실크실을 쓰든 무슨 뭐 이걸 쓰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. 어쨌든 그 행위만 마무리 지어주면 수가가 나간다라는 거죠. 그게 이제 포괄 수가제고 임금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포괄 임금제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뉴스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포괄 임금제가 뭐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보통 노동계에서 얘기가 많죠.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게 무조건 또 부정적인 또 그런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때 그때 이걸 책정해 가지고 못 챙겨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통상적으로 그런 잔업들 왜 어떤 때는 잔업을 일주일에 뭐 2시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1시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다르니까 그냥 1년 동안 할 거를 대략 이 정도 되니까 네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. 그렇지만 요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, 총 연봉에 우리가 이렇게 넣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 포괄임금 제로 돼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이 포괄임금의 어떤 이걸 악용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착취가 될 수 있는지. 근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오해를 살 수 있어요. 왜냐 이 선량한 사업주들한테 왜냐면 포괄임금제라는 건 되게 뭐그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건데 예,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뭐 따로 오프라인 뭐 강의 때나 개인 면담 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무튼 악용하는 사람이 악용을 하면 되게 문제가 있다.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좀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뭐 인센티브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그 이쪽에 우리가 이제 의료계 종사자잖아요. 근데 저도 보면 정말 이상한 의사도 있거든요. 막 불법 재료 유통기한 지난 거 쓰고 막
뭐 그런 의사가 지금 뻔히 지금 강남에서 사실 잘 하고 있어요. 네. 그런 거에 또 취업할 수는 없잖아요. 그 양심이 있는 분들은. 네, 그런 것들. 그다음에 중요한 연월차. 요거까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또 내가 이제 분위기를 보고 고민을 또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세 가지 남아 있는 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